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인사에 익숙합니다. 한국전쟁 후 군사정권을 지나면서 어려웠던 시절, 밤새 어느 개인이나 집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제대로 먹질 못해 밤새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정말 라면 한 봉지로 일주일을 버티다 끝내 세상을 등진 사람들, 독재에 맞서 싸우다 밤새 어디론가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밤새 들려오는 친지나 지인들의 부음 소식들,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안녕이라든가 안녕하세요 한다지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섬진강, 낙동강, 임진강, 한강, 홍수와 비 피해로 인해 한숨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수모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며 실제 집중호우에 휩쓸려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최병성의 심층 루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짚어주고 계시는 최병성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홍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곳 대부분이 원래는 강물이 굽이굽이 잘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강들을 직선화하고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니 결국 큰 비가 오게 되면 강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인위적 제방을 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인간들 마음대로 해버리니 결국 화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강에게 흐를 자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해수면 상승과 일상화되어가는 폭우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자연 정복을 통해 다스리려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정책으로 전환하여 최대한 친자연적 환경정책을 펼 때 비로소 자연은 그 화를 멈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닷가에 고층 아파트를 올리고 경사진 산을 깎아 집을 짓고 온 도시를 아스팔트로 덮어 빗물이 스며들 곳이 없게 만들고 홍수 조절한다며 마구 댐을 세우니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방류량을 조절 못해 수문을 개방하니 그런 댐의 방류로 인해 하류의 대홍수가 발생합니다. 섬진강댐, 난강댐, 대청댐, 오늘날 그 피해가 댐의 재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조절지를 건설하여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씨름하는 국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명박은 그렇게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가 사라질 거라 했던 수많은 언론 기사와 관련 교수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만들어 4대강의 홍수, 가뭄 방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이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들은 국민 열세 무려 22조 원을 들여 이 사업을 했으며 매년 유지관리비로 약 2조 원가량을 쓰고 있고 완전히 복구하는 데 소요될 총 예상 비용은 무려 65조 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니다. 저들은 국토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문제는 4대강을 복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조차 저들은 온갖 핑계와 각종 이권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강을 끼고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되는 관리 유지비를 챙기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으며 그에 기생하는 자칭 환경 전문가라는 교수들까지 한몫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10여 년쯤 흐르면 인위적인 환경도 자연의 흐름에 맞춰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4대강 복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언젠가는 더는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 상태의 자연이 적응하게 돼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억지로 복구하려 하면 4대강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먹고 사는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간 저들이 망쳐놓은 자연으로 인한 홍수 피해는 다 문재인 때문이라 하니 정말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강 범람과 홍수, 제방 붕괴 및 산사태 등으로 희생되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유족들께 삼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자연이 많이 아파합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장대비로 인한 홍수 등으로 연일 비 피해가 심각한데 반해
유럽은 사상 최대의 섭씨 40도의 무더위로 도로까지 녹아내릴 지경이랍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악지대는 대규모 빙하 붕괴 우려로 주민과 관광객을 급히 대피시키고 있답니다. 정치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비서진들이 바쁘게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오늘 의원님이 특정 비피해 지역의 수해 복구 현장에 가시니 와달라 읍소하고, 그곳에 도착한 기자들은 그 의원이 삽질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해달라 하고, 사진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 다시 연출해달라 부탁하는, 제발 그런 꼴 서면 위하는 척 신용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4대강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거대 언론과 맞설 생각인 듯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를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과 그들이 불러주고 던져주는 떡밥을 기사랍시고 마구 써댄 언론을 향해 다윗의 심정으로 당당히 맞설 듯합니다. 저들 언론은 가족에 대한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유죄 낙인을 찍어 온갖 조롱과 비아냥, 손가락질을 해대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해 재판부는 조국과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이 많았으면 물론입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 사실과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이 범람했습니다. 가족 모두 멸문지화를 당하면서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유례 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한 헌법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또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도 많았습니다. 조국은 이제 이 상에 대한 법적 응징을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소한 여러 건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깔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표창장에는 정광석과 같이 달려들어 전격 기소했던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허점과 허위, 명예훼손 등에는 눈 깜짝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기소하지 않은 형사사건은 저들의 죄를 물을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고소할 테면 해봐란 식입니다.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안 해줄 것을 알기 때문인 듯합니다. 게다가 저 수구 세력은 촛불 시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이라 부르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는 허울 좋은 단체를 만들어 오는 8월 15일 대대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라 홍보를 해댑니다.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할 계획이랍니다. 세상에 유튜브 광고까지도 하는데 제가 올리는 영상에도 저들의 광고가 붙기도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틈날 때마다 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안주하고 180석을 몰아줬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라고 자부할 때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겨우 8.4%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음을 강조해드렸습니다. 무려 1200만이 넘는 국민이 저들 미통당과 수구 세력을 지지하고 있음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까딱하면 우리는 다시 이명박근혜의 시절로 돌아가 살 수도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여 늘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업이 마구 돈으로 사들인 언론사들과 오랜 세월 장학생 제도를 통해 키워낸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사법 출신 전관들, 인맥과 혼맥으로 얽히고 설킨 기득권 세력, 그들의 기생하는 옛 안기부 출신들의 공작 세력과 일본 회의 세력이 신친일파 규합으로 만들어진 트루스 포럼을 통해 전파되는 대학가의 온라인 커뮤니티들, 그중 서울대 스노라이프와 고려대 고파스 등을 장악, 문재인 정부와 진보를 공격하는 대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중년층과 노년층을 타깃으로 태극기 부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조직화하고 종교계의 침투, 극우 기독교인들을 부추겨 어마어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 배후엔 수구정당 미통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1200만 국민들은 쇠뇌되어 있습니다. 저들에 맞서려면 조직된 시민의식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깨어 한 명 한 명 설득해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제대로 말하고 진실을 알리는 영상이나 글을 여러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알려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열린공감TV도 하나의 조직된 시민의 힘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지난 7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영상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를 만든 지 불과 9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구독자 8만 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부탁드린 구독자 한 분 더 늘리기에 동참해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10만을 돌파하게 되면 오프라인을 통해 감사 인사와 더불어 열린공감TV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주주로 모시게 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주주 모집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열린공감TV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편을 한번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뉴딜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비대면 수요 급증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온라인 사업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폐해도 심각합니다. 그런 점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옳고 그름, 진실과 가짜를 솎아내고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세계적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순기능들을 잘 다듬고 만들어서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찾아내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정치인들보다 낮고 어려운 취약지대를 찾아내어 어렵고 힘겹게 거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사회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한 개인의 부를 안겨주는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함께 떳떳이 나누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한마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후원들이 모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후원되고 사용되는지를 영상을 통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1원 한 푼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 후원금은 현재 함께하고 있는 강성기자, 최병성 목사님같이 사회활동가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사용될 것이며 더 많이 축적되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약자와 낮은 곳에 사용될 것이고 한 장면 한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 없다라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갑시다. 여러분의 각오와 사연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이런 각오로 시민의식에 임하고 있다고 떳떳이 당신의 생각을 담아 보내주시면 열린공감TV에서 성심껏 우수사례를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분이 시청하더라도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더 많은 분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열린공감TV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실 때는 영상 약 10분 분량 내외로 자극적이거나 선동적이지 않는 선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생각과 살아온 날들 그리고 사회, 정치적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고견을 담아 풀어주시면 성심껏 영상으로 제작해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우편 주소는 본 영상 고지글에 따로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변하지 않듯 저와 당신이 우리가 하나씩 지금부터라도 바꾸고 제대로 알리고 진실을 말한다라면 분명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독재자의 노예가 될 뿐이며 악의 편이라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뭉칩시다.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을 때 우리의 힘과 진실의 파도는 거세질 것입니다. 저들의 견고한 기득권 세력의 악의 카르텔을 부술 수 있는 것은 힘없는 말의 계란이 아닌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말합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참고 기다리면서 엉덩이가 짓물려진 다음에 온다. 그날은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과 마음들이 뒤섞이고 걸러지고 나눠지고 침전되고 정리된 이후에 온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 진실이 왜곡되었다고 해도 언젠간 다시금 진실은 그 자리로 가서 바위처럼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